자, 시작해볼까요? 뻔한 목차 속에는 그냥 훅 건너뛰고요. 바로 아주 흥미진진한 밈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의 길잡이가 되어줄 주인공들, 바로 저 붉은 실타래에 칭칭 감겨서 허우적대고 있는 앙증맞은 졸라맨 친구들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마주치게 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행정 절차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 바로 파고 들어보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음표를 딱 들고 있는 우리 졸라맨처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니, 종이는 하얗고 글씨는 까만색인데 왜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행정 절차를 부를 때는 하필 레드 테이프라고 부르는 걸까요? 파란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요. 중세시대의 왕들, 그리고 지식여진 곤충들, 심지어 종이를 싹둑 자르는 진자 가위랑 아주 깊게 얽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밈이라는 개념 다들 아시죠? 레드 테이프는 단순히 직장인들 뒷목 잡게 만드는 골칫거리, 그 이상입니다. 마치 우리 졸라맨들이 영차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 레드 테이프도 인간의 뇌에서 뇌로 복제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온 살아 숨쉬는 거대한 사회적 기호라는 거죠. 물리적인 붉은 끈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정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되었는지 그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짜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레드테이프 하면 짜증부터 확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완전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11세기 영국 서기들이나 16세기 스페인의 카를 5세를 보면요. 이 붉은색 리본을 국가 최고 기밀 문서를 봉인하는 데 썼단 말이죠. 그 당시엔 붉은 염료가 워낙 비싸서 교황이나 귀족 같은 진짜 극소수의 VIP들만 쓸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거였던 셈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딱 되면서 영국 관료제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더비셔 지역의 공장들이 대영 제국 전체에 뿌릴 테이프를 막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천연 붉은 염료가 너무 비싸니까 공장들이 약간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건 새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분홍색 테이프였다는 거죠. 이 핑크빛 테이프가 전 세계 식민지로 쭉쭉 뻗어나가고 선더미 같은 서류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불쌍한 졸라맨 실무자의 모습 그려지시나요? 네, 바로 이때부터 그 끔찍한 피로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언제부터 이 고귀했던 물건이 악당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정답은 1830년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언론이 개혁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 친인척만 챙기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랑 관료들을 맹비난하려고 레드테이프 학파라는 진짜 찰진 멸칭을 써버린 거예요. 마치 서류 더미 뒤에 쏙 숨어서 딴청 피우고 있는 얌체 같은 졸라맨 관료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무능력하고 꽉 막힌 시스템을 조롱하는 기가 막힌 비유로 레드테이프가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순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 현상을 정말 뼛속 깊이 혐오했어요. 아예 이 영원 없는 행정 체계에 대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영국 정부 부처들을 가리켜 죽은 레드테이프의 정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라일한테 이 관료제와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커다란 정글돌을 들고 덤불을 팍팍 헤치고 나가는 용감한 졸라맨 기사처럼 사악한 드래곤을 무찌르는 아주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본 거죠. 자, 여기서 칼라일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대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도 이 관료제 비판에 합류합니다. 디킨스의 표현력이 진짜 엄청난데요. 차갑고 꽉 막힌 획일적인 행정을 두고 줄자식 균일성이라고 조롱하더니 심지어 사람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공무원들을 기생충에 빗대어서 레드테이프 벌레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마치 줄자에 꽁꽁 묶여서 괴로워하는 소시민, 졸라맨의 끔찍한 악몽 같달까요? 디켄스의 소설들을 보면요. 관료주의가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황폐한 집이라는 작품을 보면 소송이 몇십 년 동안 안 끝나요. 결국 시민을 도와주기는커녕 그 지긋지긋한 수수료로 집안의 전 재산을 싹 다 빨아먹습니다. 또 리틀 도릿에는 도창부라는 가상의 부서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혁신가들의 길을 꺾고 끝없는 서류의 늪에 빠뜨리는 거죠. 영혼까지 탈칼 털리면서 끊임없이 서류에 돈과 시간을 뺏기는 억눌린 시민들의 모습, 이게 바로 디킨스가 까발리고 싶었던 시스템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훌쩍 건너가서 이 밈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훨씬 더 치명적인 도구로 변이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남북전쟁 때요. 군대의 그 답답하고 경직된 결제 절차 때문에 야전병원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병사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온 참전 용사들은 연금 한 푼 받으려고 그 산더미 같은 붉은 테이프 앞에서 좌절해야만 했고요. 산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푹 눌려버린 참전용사 졸라맨의 비극, 관료주의가 만든 이 진짜 현실의 고통이 미국인들의 뇌리에 레드테이프라는 단어를 영원한 흉터로 남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팩트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때문에 이 레드테이프라는 말이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의 서류 묶음에서 유래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팩트체크 담당 졸라맨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것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무려 1736년에, 그러니까 남북전쟁 훨씬 이전부터 영국 문서에 과도한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말로 떡하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국 작가들이 쏘아올린 비유가 미국으로 넘어가 참혹한 현실과 만나면서 완전히 만개해버린 것뿐이죠. 그럼 현대의 학자들은 이 레드테이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갈래 시선이 있습니다. 왼쪽의 베리 부즈먼 같은 현대 행정학자는 이걸 조직의 병리 현상으로 봅니다. 처음엔 분명 다 같이 잘해보자고 만든 좋은 규칙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절차만 흉측하게 남은 돌연변이가 됐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19세기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훨씬 더 매운맛입니다. 스펜서는 아예 국가가 쓸데없이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과잉 입법 자체가 사회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주범이라고 강하게 때립니다. 어느 쪽이 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두 가지 시각 모두 레드테이프의 해악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죠. 스펜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그는 멋모르는 입법자들이 억지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들면 상황이 얼마나 더 엉망진창이 되는지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 15세가 이자율 상한선을 딱 정했더니 오히려 뒤에서 불법 고리대금업이 미친 듯이 늘어났고요. 정부가 억지로 개입해서 만든 군함은 무거워서 밸런스가 안 맞아 물에 뜰 수도 없는 고철덩어리가 됐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만든 건축 규제 때문에 집 짓기가 훨씬 힘들어져서 정작 빈민들의 주거 환경은 더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좀 씁쓸하게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럼 이게 다 옛날 철학자들의 탁상공론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40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불필요한 규제랑 쓸데없이 중복된 인허가 장벽 때문에 유럽 7개국에서만 매년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의 규모입니다. 마치 자기 돈더미가 연기처럼 훅 사라지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우리 졸라맨 친구의 표정 같달까요? 그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붉은 끈 하나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불을 말 그대로 허공에 흩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칠레와 벨기에에서 진행된 연구 데이터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첨단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실시간으로 보고해라, 방어적으로 증빙서류 챙겨라, 이런 업무에 치이는 공무원들이랑 교장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극심한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 더미에 짓눌려서 영혼까지 싹 털린 불쌍한 모습인 거죠. 빈칸 채우기에만 급급해지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대할 때 온기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숫자나 물건처럼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절차주의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국의 양천구 이병아동 학대 사망 참사에서 너무나도 아프게 목격했습니다. 명백한 학대 신고가 수차례 들어왔고 전문가들의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관료들은 우리는 매뉴얼대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그 얄팍한 사후 방어막에만 몰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류상의 무결성에만 집착하는 사이 정작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은 치명적인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관료제의 형식주의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연민조차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뼈아프고 무거운 교훈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영영 이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우리 늠름한 졸라맨 영웅들이
자기 몸통만한 큰 가위를 들고 그 지긋지긋한 테이프들을 끊어낼 차례입니다. 답은 바로 강력한 적극 행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R&D 자금 신청할 때 내야 했던 서류 10가지를 단 2가지로 과감하게 확 취해냈어요. 기업들 숨통이 튑었죠. 게다가 시민을 위해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징계 면책 제도를 도입했더니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비용이 30%나 절감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가위질 한 번에 완전히 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어느덧 오늘 설명해드릴 이야기의 끝자락이네요. 제가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1990년대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일하던 아키비스트들이 참전 용사들의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옮기려고 그 서류들을 칭칭 감고 있던 독한 붉은 테이프들을 가위로 직접 싹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끔찍했던 괴물 같은 테이프 조각들을 모아서 기프트숍에서 단돈 $5짜리 기념품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거대한 시스템의 상징이 한낱 관광지 얄팍한 굿즈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 진짜 알터니가 쏙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지지 않나요? 네, 이렇게 물리적인 붉은 테이프는 마침내 싹둑 잘려나가서 박물관에 나 있는 낡은 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이 서류가 사라졌다고 해서 서로를 못 믿고 통제하려는 관료주의적 관성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옴짝달싹 묶어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레드 테이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 투명한 끈마저 단숨에 끊어내 마음속의 가위를 쥐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끈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